지금부터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한 코리안 드림 중그룹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문 이쪽에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순국선열 및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전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건수 상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서봉환 상임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순호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재 전남 대표 및 논영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정관택 공동대표님 겸 연수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순서대로 좀 제가 하겠습니다. 신발 벗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국에 된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접수해준 김미 사회복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남부 회장님이시죠? 안원섭 남부 회장님 소개합니다. 같이 오신 분은 같이요. 네, 우리 고송자. 네, 고송자 회장님. 네, 고송자 회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김승채 순천 회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정명희 광산구 회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원만수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성호 전 식약청장님 소개합니다. 김선미 유한회사 지유 대표님 소개합니다. 이상이 더 아름다운 셀 광주 대표님 소개합니다. 김소영 대표님 소개합니다. 김나연 봉사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정미용 주식회사 이키스 부스터 대표님 소개합니다. 찬병영 원코리아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중앙회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총연합회에서는 문화예술위원장님이십니다. 빈도 설치해주신 강성효 강사님 소개합니다.
김정은 대표님 소개해주세요. 이름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보면 나만 김정은. 네, 맞아요. 김교신 세아인더스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안나 신애운건설 대표님 소개합니다. 이정님 교수님 소개합니다. 이순옥 대표님 소개합니다. 임영란 더 다미 대표님 소개합니다. 더 다미의 임영란 대표님 소개합니다. 광주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계시죠? 안남열 광주 발전 포럼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분은 우리 그 신승이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엄청 많은 공사를 하시고 또 엊그저께도 12시 넘을 때까지 여기 있으면서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도울 것인가 아주 애써주시는 우리 신승희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고생 많이 오, 했어요. 선생님.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미인이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 12년 전에 발족하면서 또 저 사무처장님이신 우리 조병석 가정평화협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이세요. 최진태 코리안드림 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저는 기차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운전해 갖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모두 소개가 됐죠? 네. 본인은 저는 정말 역사적인 사단법인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 광주 전남본부 사무처장 정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정원수 상임대표님 나오셔서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찬바람 불고 추위는 그 기세를 함께하고 있어 온난화를 기우는 지금도 멀리 있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 사실이시죠. 오늘 코리안들이 실전을 위한 코리아 드림중 그룹 강연에 오신 여러분과 강연해 주신 최진태 교육원장님께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리아 드림 통일 비전과 프레임워크는 이 비전의 힘을 통한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역사 초창기부터 추구해온 평군 할아버님의 통일인간의 이상국가를 한반도에 새롭게 건설하는 길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최진태 원장님 강연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숙지하셔서 본인의 비전을 살리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전진 노력을 경주 아끼지 않겠습니다.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 광주 전남 상임대표 정우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초대상이시죠? 서호한 상임 고문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가 어지럽습니다. 세계도 분쟁이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복잡합니다. 또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냥 테러를 하고 산불이 나고 그냥 수해가 나고 난립니다. 이 세상이. 그럴 때 우리나라는 홍익인간 이념하에서 잘 살아왔는데
중간에 그냥 980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참 백이민족 순한 민족들이 무한한 참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일본이 침략해서 36년간 고통을 받다가 겨우 저 유엔의 도움으로 이제 독립이 됐지만은 반독립밖에 안 됐습니다. 남북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건 완전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야 독립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끼리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모여서 정말로 마음들이 모여져 갖고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킬 때 드디어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일이 될 겁니다. 믿음을 갖고 굳건히 나가면 반드시 될 것이라 알고,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안정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가 평화로워야 통일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분쟁 속에 통일이 됩니까? 내 가정도 완성이 안 되고 내 지역사회도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 조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다들 가정의 평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평화와 이 나라의 어지러움이 빨리 종식되고 정리돼서 새로운 나라로서 출발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어오셨죠? 우리 신사연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분이 들어오셨죠? 어디 계시죠? 네. 오경은 장애인 봉사단이 있어요. 풍경이 있는 소리 감독님이세요. 오경은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음에 또 축사 모시겠습니다. 우리 전남 대표이자 저희 통일 실천하는 사람들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이중재 운영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네. 생각해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축사 한 분 공동대표를 대신해서 모두를 대신해서 정관택 공동대표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사로 가는 3월 28일에 또 3차 코리안 드림 그 연수가 있잖아요. 모든 연수를 총괄해 주실 연수위원장님이세요. 3월 달에 가실 분 4분을 또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원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2박 3일 교육이 엄청 좋거든요.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왔다, 교육 잘 왔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전수이 될 겁니다. 네, 저희 2기까지 진행됐는데요. 3차 신청하실 분은 먼저 선착순 신청을 받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 강연이 있을 텐데요. 우리 최진태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 있잖아요. 통일부에서 통일 교육을 하고 거기에 교수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통일 실천 교수 협의회 이끄시고요. 또 코리안 드림 교육 연수 원장님이십니다. 최진태 원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요? 그냥 여기서 일단은 뒤에 사람 여기 보고 갈까요? 가해 쪽 이거 보이게 이거를 거기다 잡고 아니 내가 하면 돼요? 앞으로 좀 오세요. 가까이. 아니 앞으로 하면 화면이 보여야 돼. 아, 돼요? 앞으로 와서 괜찮은가? 네, 되게 괜찮아요. 저는 아주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방 분위기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정담을 나누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참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와서 이렇게 짧지만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네. 제가 주로 경북, 대구, 부산 이쪽 벨트는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갔는데 광주는 처음으로 지역에는 온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는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만 오늘 이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이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순영 처장님께 들은 바로는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아이고 뭐 절대 다수가 그래도 좀 핵심적이지만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버나드 쇼라고 하는 혹시 그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셰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극작가다라는 평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작 유명한 것은 그런 살아생전의 여러 작품이가 아니고 자기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 묘비에 쓸 문구를 적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묘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무슨 문학가니까 굉장히 뭐 멋진 말을 이렇게 시처럼 남기고 갈 줄 알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왜 세계인들이 그 한 문학가의 그 묘비명을 보고 다 이렇게 공감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은 뭐 우리는 서서히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공자님은 인생 50을요 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천명. 천명을 안다 이 말이죠. 뭐 무슨 50쯤 되면 무슨 영안이 열리든지 뭐 귀신을 보든지 그래서 어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천명, 천명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로운 것이 하늘의 명이다. 이렇게 예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부터는 그 전까지는 자기 육신을 중심 삼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자녀들 떠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네가 이 땅에 온 가치를 중심삼고 살아야 한다. 그걸 지천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치로울 것이냐. 여러분 가치롭다는 것은 그 시대가 결정을 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가 먼저 규정돼야지만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 36년 동안에 가장 가치롭게 산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 당시에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했던 사람,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무역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일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공인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서고모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독립의 완성이 통일이다. 우리는 독립이 되지 못했다. 올해가 8.15 광복 80주년입니다.
80년들이 지나서 우리는 광복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은 광복이 아니죠. 왜요? 절반은 오히려 일제 치하보다도 더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독립은 통일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가치로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통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은 살아볼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는 더 가치로운 걸 찾고자 한다면은 오늘 이와 같이 통일이라고 하는 명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매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급변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보면 정리를 해보면요. 김정은은 북한을 유지하고 있었던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이라는 말과 통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북한 정권을 70년 이상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2024년도에 그것을 폐기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러우 전쟁에 북한군 12,000명을 파병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트럼피즘. 지금까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선하고 러시아는 침략군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게 모든 세계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소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트럼피즘이라고 그러죠. 트럼피즘. 그죠? 그 트럼피즘이 뭡니까? 강한 자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러시아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편에 서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그 관계도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강한 자가 중심이 돼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지금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리아의 알사드 정권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 아버지부터 북한보다는 좀 모자라요. 북한은 3대 세습을 했는데 얘는 2대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1971년도에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는데 53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합니다. 무려 자기 정권을 반대했던 10만에서 30만 명을 학살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끌고 가가지고. 그냥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포정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시리아에서 반군이 이 알사드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반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부군은 30만이었고 반군의 숫자는 5만 명이에요. 5만 명하고 30만이 군대가 붙은 거예요. 그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군이 이깁니다. 왜?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한반도를 중심 삼고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는 두 가지의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뭐래도 이 북한의 핵이죠.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근원적으로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 북한은 앞서 말했듯이 3대 세습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에서 가지지 못한 특이한 자기만의 소위 교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이죠. 미국의 종교 전문지에서는요, 북한을 종교국가로 봅니다. 그래서 세계 10위의 종교국가예요. 주체교라고 하는 신도 1700만 명, 세계 10위의 신정 사이비 종교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 3대 세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수령 영도령이라는 걸 공산주의 사상의 위에다 얹었고, 수령 영도령에서 수령 영생론을 얹어놨습니다. 수령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영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북한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수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령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북한은 오직 수령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의식들을 다 베껴서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론을 김일성을 그 위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께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다 막 이런 어떤 상징적인 내용입니다만은 그게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보천보 전투에서 뭐 김일성이가 솔방울을 가지고 막 수류탄을 만들지는 않나. 낙엽을 따가지고 그냥 일본군이 쫓아오니까 말이죠. 낙엽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냥 강을 건너지를 않나. 그게 개그지.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애 때부터 그걸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지요.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체제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반동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그럴까 하다가 점점점 그걸 믿는 거예요. 북한의 타가소에서요,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타가소에서 아이들을 놓고 음식을 배급하는데 처음에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음식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눈 떠봐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를 놓고 김일성 수령님 맛있는 빵 주세요. 라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막 애들이 배는 고프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수령님 빵 주세요. 막 울잖아요. 눈 떠보세요. 눈 딱 뜨니까 빵이 있는 거예요. 우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수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령 영생론에 의해 가지고 수령만 있으면 사회주의 혁명은 완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3대 세습을 유지하는 소위 백두혈통을 보존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핵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핵의 근원적 목표는 뭐냐면 백두혈통을 보존하고 수령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56년에 김일성이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천명한 이후에 2022년도에 핵 선제 무력화를 선포합니다. 법제화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북이 핵을 보유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엔에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가는 거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에 해당하는데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배급 경제가 무너지고 거기에 들어선 것이 장마당이었죠. 전국에 500개 이상의 장마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아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루에 약 200만 가까이가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완전한 시장 경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장마당 세대라 그러지. 장마당 세대가 지금 나이가 40대가 됐습니다. 40대. 군대에서는 중대장급이 장마당 세대. 이 세대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빵 주세요 하니까 김일성이 빵 줬다라고 하는 과거에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동수 박사 같은 분들은 그 자기 어릴 때 바나나를 즐겨 먹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김동수 박사가 1960년생인데 여기에 비슷한 연배에 이렇게 계실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바나나 하나 먹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즐겨 먹었다는 거예요. 경제가 오히려 북한이 나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80년대 들어서 90년대 완전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 규모가 50배에서 120배가 됐습니다. 탈북자들이요. 이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신기하고 놀라웠던 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공통적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한다. 모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쇼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 거기는 만약에 요즘 김정은이가 영 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순간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잡아가지도 안 해. 새벽에 없어요. 왜 북한이 공포정치를 하냐면 새벽에 그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옆집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김아무개 동무가 아침에 없어졌는데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없어집니다. 그럼 또 옆에서 묻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나 없어졌대. 그 사람 또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묻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갔는지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포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에 의해서 그냥 잘못하면 대통령 물러나라.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데 가장 놀라운 게 아니 남조선에 오니까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트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트니까 찬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당연한 것을 그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제 이 장마당 세대들이 점점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한류가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류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조선중앙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는 남조선의 실상은 실제로 60, 70년대 초반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남조선 진짜로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드라마만 봅니까? 점점 그 배경을 보잖아요. 사는 거 보고 차를 보고 길을 보고 건물을 보고 야 처음에는 그게 세트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정은이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남조선이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은 이미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문화적인 침투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철옹성을 쌓아놨는데 밖에 적군은 성을 통해서 막을 수 있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다 지워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한의 그 평양에 가면은 통일역이라고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거 없애버렸어요. 모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애국가가 있어요. 북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에도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이게 가사예요. 그 삼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삼천리라는 것은 남북한을 합친 개념이에요. 그것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애국가를 삼천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이렇게 국가도 바꿔, 공화국 국가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조국 통일 3대 기념탑을 철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뭐 탑을 뭐 철거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이 그림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김일성이 직접 훈시한 유언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은 조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파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민족 대단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국 통일 원칙에 대해서 김일성이가 거기에 박아놨다.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을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김일성이 신인데 마치 기독교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어떤 목사가 예수도 없애버리고 오늘부터 주기도문 그거 없앱시다. 그거 목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 불교를 믿는데 오늘부터 반야신경은 다 없애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정치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동사상문화법이라고 하는 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만약에 괴뢰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이런 걸 유입하거나 그걸 배포하는 사람은 무기노동 교화형, 무기징역. 그것도 그냥 북한은 징역만 살리지 않아요. 반드시 노동을 하게 만들어요.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평양어 문화어 보호법이라고 하는, 뭐 늘 우리 서인택 회장이 강의를 하면 이 얘기 하시던데, 소위 오빠 금지법입니다. 이게 하도 남한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의 존칭이 뭐냐면은 동지나 동무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 당신이나 나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같이 하는 동지고 동무다. 투쟁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쓰면 아주 요즘 말로 꼰대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젊은 애들 사이에 그냥 우리 같은 카톡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SNS에 뭐라고 합니까? 오빠라고 다 쓴다는 거예요. 검열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조선에서 쓰는 여러 가지 말들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걸 봐가지고 잡히게 되면 여기에도 무기노동 교황, 여기는 또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이 한류라든지 외부 정보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그 체제를 바쳐온 3대 축, 첫 번째가 배급 경제, 그 다음에 사상 통제,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다. 다 무너지고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공포 정치밖에는 남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상권은 언제나 이 4대 강국이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한반도를 중상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핵을 어떻게 폐기시킬 것이냐, 이게 우리가 통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지 핵만 가지고 회담을 하고 핵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영구적인 평화라든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역사에서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가장 절대 변수가 등장을 했죠. 그게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미국이죠. 이 전체 질서를 다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의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서 이 북한 핵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회담이 결렬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트럼프는 앞서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체제를 이룬다. 이게 트럼피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북한의 문제를 볼 때 왜 북이 핵을 가지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느냐? 그건 정권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계 8개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사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인도도 가지고 있죠. 그런 나라들은 다 용인을 하는데 왜 북한은 용인하지 않느냐? 정권의 불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이라든지 이 문제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이루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그걸 깊이 봐야 되는 거죠. 앞서서 말했죠. 힘의 우위에 있는 나라를 중삼고 평화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핵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남한을 중삼고 50배, 120배가 되는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체제를 잡고 평화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아주 남북 통일의 완벽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정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남한이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조사를 해봤더니만 통일을 찬성하는 비율이 27%가 나왔습니다. 어느 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27%나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그 거지 같은 사람들 다 내려오면 우리 어쩌려고 그러노? 이렇게도 말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AK 운동은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그 비전을 세우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데 있어서 정권마다 아주 대북 정책이 바뀌어왔습니다. 저도 통일부에 통일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수 가보고 이렇게 하면 통일부가 통일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원하는 것 같아. 통일이 되면 자기들 다 잘릴까봐 걱정을 하는 건지 도무지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그냥 한다는 일은 그걸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탈북자 의식 조사 이거밖에 안 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적인 공존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남북 유화책이 나오고 대화 협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면 강경책이 등장합니다. 무슨 북한 아주 뺄갱이 나오고 강력히 제재하고 압박을 해야지. 이런 정책이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남한 정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시큰해 놓으면 무슨 선언도 하고 무슨 조약도 맺고 이렇게 다 해놓으면 그 다음 정권 되면은 그걸 맺은 사람은 다 감옥에 가 쳐놓는다. 그러니까 이걸 뭘 믿고 하겠느냐. 북한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만 놓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것에 앞서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의 이상과 비전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사에서 이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이룬 나라가 있죠. 미국입니다.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먼저 통일을 이룬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닙니까? 통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주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나의 아메리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50개의 주를 하나로 통합시켜가지고 통일된 국가를 이루는 데는 건국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그 비전을 성경에서 찾아왔습니다. 미국이란 자체가 인종도 종교도 문화도 다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신봉하는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 나라의 비전을 찾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을 한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됐고 그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했다. 정부가 왜 세워졌느냐? 바로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등권과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보장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부를 뒤바꿀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국민에게 있다. 이걸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럼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의 명제를 찾기 위해서 인류가 얼마나 역사적인 순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먼저 세움으로써 이 정신에 의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체제가. 그게 세계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건국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에 적용을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두 축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기적과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전 세계가 다 왕이 주관하는 왕권에 의해서 백성은 지배받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그 시대에 이제 영조가 성화를 하시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3대 대왕 정조대왕이 이제 갓 즉위를 한 1년 차였습니다. 이 1776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군 위대한 군주라고 하는 정조대왕한테 누가 가서 왕이시여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삼족입니다. 삼족. 구촌까지 다 차단해가지고 족보 뒤져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창한 것이 동학이었습니다. 동학을 최재우 선생님께서 세우셨죠. 그리고 사인여천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하늘이시다. 하늘이 평등한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계집 종을 수양 딸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던 노비들하고 같이 아침만 되면은 무릎을 탁자에 대고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왜? 하늘이 하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동학의 정신. 여러분 이 전라도의 가장 핵심적 그 정신의 토대가 된 게 그 광주의 정신의 토대가 된 것이 동학의 하늘 정신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가치. 그 시대에 여러분 최재우 선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늘로서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그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을 준 그 양반이 사도난정이라고 하는 좌도난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대구에 끌려가지고 대구 장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교수인 이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1700년도에 이런 것을 선언했다는 것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뭐 그냥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든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이 그 당시에 65만 명이 있었습니다. 잡혀와가지고. 주로 남부지방에 목화산업에 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일을 했다. 혹시 옛날에 그 쿤타킨테라고 하는 그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남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흑인은 인간인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해놔놓고 너희 집에 있는 흑인은 그러면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양심적인 반로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가?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노예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앞장선 분이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남부군과 북부군이 마지막 어디서 결전을 벌이느냐?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결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화에도 나오죠? 일렬로 쫙 써가지고 그냥 서로가 그냥 그 게티스버그에서 서로가 죽이는 어떤 전쟁이 벌어집니다. 참혹하죠. 5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5만 명이 죽은 시체를 끌어모아가지고 마지막 화장을 하는데 그때 장례식을 이끄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맹세를 할 겁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의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죽은 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 그걸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노예가 아까 65만 명이라고 했는데 남부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전체적으로는 30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남북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숫자가 65만이었어요. 그 300만 명의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65만 명의 백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정신.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위한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6.25에 참전하는 거예요. 현대까지도 이런 갈등이 다 해소는 안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차별주의를 종식시키는 그런 연설을 하고 저격을 당해서 죽죠.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흑인 차별법이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One Nation Under God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런 비전에 의해서 국가를 하나로 통일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신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민족의 정신은 무엇일 것이냐? 그걸 코리안 드림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코리안 드림의 핵심을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과거에 도덕교과서에서 들었던 지긋지긋하게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홍익 이거 나오니까 필수적으로 그걸 적는 그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위대한 사상입니다. 프랑스의 22대 대통령 자크 시라크라고 하는 아주 미남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랬어요. 자기가 세계사를 연구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한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나라는 나라가 어려울 때 성인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예 성인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뭐 그런 얘기인가. 널리라고 하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널리라고 하는 의미는 가치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널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이롭다는 것을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에 앞서서 공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의 제1번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왜? 환인이 환웅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웅녀를 만나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당군이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환인. 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죠? 환하다 그런 거예요. 불을 켜면. 환이라고 하는 건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 그러니까 하늘님을 우리나라는 하늘님을 빛의 존재다라고 본 거예요. 왜? 빛의 속성은 뭡니까? 모든 걸 살린다. 빛이 있어야지 다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잡초, 곰팡이마저도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경천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인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경사상 경천, 경인, 경물 자연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호한다는 말 안 써요. 옛 어른들은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의미라고 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호해줘야겠다. 이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연을 공경한다. 옛날 어른들은 산에 갈 때 지팡이 탁 이렇게 가지고 올라갑니다. 요즘은 자기 관절 좀 보호하겠다고 지팡이 들고 올라가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 혹시 벌레라도 내가
밟아서 죽이지 않겠느냐. 이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래서 이 삼경 사상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DNA 속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때 우리는 과거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단일 민족은 하나도 자랑할 게 안 됩니다. 이런 국제 시대 때 무슨 놈은 단일 민족. 단일 민족이 되면 유전자가 안 좋아져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게르만 우월주의, 아리안족의 위대성,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섞여 있죠. 뭐. 저도 이 엉덩이에 저 파란 점을 달고 나왔는데 몽골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제 유전자가 저 몽골에서 왔더라고. 아, 그래서 내 이 머리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피는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가 좋다는 게 고려 시대 때 이럴 때는 뭐 국제적인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생겼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만 젊은 세대 영양을 제대로 해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 골격이라든지 이렇게 잘생긴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단일이냐? 정신세계가 단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단일? 홍익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평화를 지향하죠. 앞서서 934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요즘 뭐 일본의 독도 끊임없이 며칠 전입니까? 다케시마에 날아간다고 일본에서 또 모여가지고 아주 난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발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스시마 역사 기록에 보니까 우리 건데 그거 우리가 확 가져버려야 돼요. 대마도 스시마. 예. 과거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스시마를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기록에 보니까 그거 우리나라로 경상도로 복속시킵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은 대의에 어긋나옵니다. 대의. 우리는 그런 민족이라 남의 것을 빼앗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오랑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랑캐나 우리랑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신세계가 아니다. 뭐 그걸 잘했다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평화의 DNA를 가지고 있죠. 934번을 외침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근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뭐예요? 그러면 매번 마이크 갖다 대면 한국 사람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왜 그렇게 빨리빨리라는 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도망가요. 하도 그냥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진보 딸이 사고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우리 그냥 빨리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박물관을 한번 보세요. 남의 나라에서 빼앗아온 물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부유한 나라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온 게 없다고. 대형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프랑스의 뭐 루브르라든지 일본의 박물관 가보세요. 전부 다 빼앗아온 거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 때까지 불교가 국교였죠.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부처께서 말씀하신 불국 정토를 이루는 것이 국가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불교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서 진짜로 불국 정토를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조선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가리킨 인의 사상, 이는 곧 민본이다. 민본주의 사상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공자가 이루고자 했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실현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이 홍익 정신이 가정에 녹아들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 가지. 효와 열과 자애라. 이 3대 가치. 부모와 부부와 자녀라고 하는 이게 가정을 이루는 3대 요소죠. 부모의 사랑, 자애죠. 부모가 자식 앞에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부부가 하는 것은 열이죠. 우리가 뭐 열려하면 이미지가 여성만 속박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왜곡된 의식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공이 아주 열에 대한 의식, 절대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애라고 하는 것, 아니 효라고 하는 것, 자식이 부모 앞에 드리는 이 3대 사랑의 그 의식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상을 중심으로 하나로 녹아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뭐냐면은 이 페미니즘이 가정의 가치예요. 서구 사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무슨 미국이 대단히 위대한 무슨 나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뭐 저런 데 한번 가보세요. 펜타닐 같은 데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무슨 좀비들이 거리에 다니는 것처럼 그런.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성을 뭐 자기가 뭐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그게 가느냐 이거. 어디까지. 그건 뭐예요? 신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이 인간을 가치롭게 창조했다는 그것을 빼버리니까 인간은 동물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진화된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른데 뭐 아니 나 그렇게 말하는데 뭔 그게 차별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나눠 쓰기 반대 운동 이런 것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면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거 없애자는 운동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애면 못 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꺼내서 어디서 하겠냐 말이야 이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해요.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분들에 의해서 처음에 페미니즘은 굉장히 좋은 가치에서 출발했어요. 여성 해방,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그 다음에 여성이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저임금으로 고통받으니까 그 노동임금에 대해서 보장해달라. 뭐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게 나왔는데 이제는 하다 그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그냥 워키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뭐 끝도 없는 그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뭐냐? 가정의 가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식이 세계화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의 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말에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단어가 뭐냐면 한이라는 말과 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번역을 못합니다. 번역. 그래서 학자들도 그냥 영어로 할 때도 그걸 한이라고 그러고 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은 특이합니다. 우리는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걸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고자 하는 개념. 끊임없이 상대를 용서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이제 3.1운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3.1운동 독립선언문을 보시면은 거기에 쫙 나와 있는 것이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인류의 근본된 가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막 일본 놈은 쳐 죽여야 된다. 물론 그 당시에 독립군들은 그렇게 싸웠지, 치열하게. 위대한 싸움을 했죠. 그러나 민중의 입장에서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홍익의 가치를.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일본도 돌아가야 되고 조선도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공영화된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가 하나를 빼앗고 괴롭히고 침략하고 죽이면서 어떻게 그걸 대동아 공영이라든지 그런 언어로 쓰고 있느냐. 그걸 강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용서하는 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성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교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뭐 그게 좋든 말하든가 이렇게 뜨거운 나라가 없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용서하시는. 자기 죽음이 얼마나 한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 우리 민족 속에 이미 홍익인간 정신 속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열광하게 됐던 겁니다. 실은. 이 홍익 정신이 발효한 사건이 뭐냐면 3.1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는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3.1운동은 전국에서 이렇게 펼쳐졌죠. 218개 군에서 벌어졌습니다. 1,500여 건의 시위가 일어난 것이죠. 전 민족적인 봉기, 자율적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태극기만 하나를 들고 총칼에 맞서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의 목표는 세계평화와 박애주의이고 거기에 누가 주체가 됐냐? 시민이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대한독립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국가를 영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딱 끝나고 난 다음, 저는 뭐 3.1운동이라는 말보다도 3.1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0일 날, 그로부터 한 달 이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시작을 3.1운동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의 독립운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마하트마 간디지. 아힘사라고 하는, 샤티그라라고 하는 비폭력 불살생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1930년도에 소금행진을 통해 가지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쳐 가지고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티브를 어디서 따왔느냐? 3.1운동에서 따왔다. 수상이었던 네로 수상이 스스로 간디와 네로가 3.1운동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다라고 자기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민권운동의 표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재출발의 수로 봅니다. 동그라미가 2개잖아요. 재출발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통일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통일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피플 파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일은 정부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그쪽 정권하고 만나서 무슨 회담을 하고 무슨 조약을 체결하고 선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통일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민족사적인 그런 운동은 반드시 피플 파워에서 그럼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가 있죠. 독일이 동서독 통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련군이 4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45만 명이 그냥 앞에 총 했으면 통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5만의 소련 군대를 무너뜨린 힘이 어디 있느냐?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그들을 부여잡고 통일에 대해서 설득하고 해서 결국은 철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는 구호가 통일은 시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아주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 1000만 시민 캠페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2의 3.1 운동으로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한 대한 통일 만세를 다 같이 외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AKU는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전국의 민간 통일 단체 가운데에서 이거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 다른 단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민주평통이나 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변단체예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발적 시민운동으로서 10여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1000만 캠페인을 이렇게 전개해 왔는데 큰 이벤트 대회를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좀 뭐 멀리서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셨다라고 항의도 많이 들었고 저도 항의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3만 시민들이 참여한 통일 대장정.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3가지 메인 이벤트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8월 14일 날은 단지 이 남북한의 통일을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 이러한 운세가 몰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밋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입니다. 정상회의. 그래서 세계의 유수의 정상들이 참여하고 지금 뭐 트럼프까지도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됩니다. 트럼프 아들이 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장관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우리가 참여하는 통일실천 랠리를 하고 저녁에는 세계 시민들을 타겟으로 해서 한강의 제2의 기적,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 산업화의 기적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2의 한강의 기적은 남북의 통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강에서 큰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서울에서 서밋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대회 8월 15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한강,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두 랜드마크, 무슨 빌딩입니까? 파크원이라는 빌딩이죠. 이걸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AKU의 의장이신 문현진 의장께서 만드신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운동에 저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서 제2의 기적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통일축제를 벌리는데 원케이 콘서트, 과거에 BTS도 참여하고 뭐 유명한 가수들은 다 나왔죠.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하고 사상 최대의 드론쇼를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사상 최고가 되려고 알아보니까 5,000대를 띄우면 사상 최고라. 5,000. 그래서 5,000대를 하기로 했어요. 전 서울 시민들 다 와서 볼 수 있고 레이저쇼 불꽃 축제까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부와 같이 8월 15일 날 저녁에 저녁에. 이벤트를 할 지금 예정에 있어요. 한강에서 자였었구만. 서울 뒤집어지겠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3월 1일 날에는 3.1운동 106주년 기념 전진대회를 하죠. 지금 이 광주에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전진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 달에는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붐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큰 이벤트 대회를 하는 거죠. 또 외부적으로 붐업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가구 홍보, 여러분들도 참사하셨던 그런 광장 캠페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안 드림 마라톤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6월 14일 날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대행진. 요즘 뭐 자전거 사이클 굉장히 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Z세대 페스티벌도 젊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페스티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임진각에서 뭐 먼저 가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 기네스북을 하나 세웠습니다. 저도 메달 하나 따왔어요. 그 기네스북 제가 보유자입니다. 무슨 보유냐면은 송판 깨기 기록에 15,00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송판 깨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남북 통일 이렇게 분단해가지고 분단을 깨자 이래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그 기네스북에서 그 인증서하고 메달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씩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태권도 퍼포먼스도 또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그런 이벤트를 광화문에서 이제 우리 홍익의 정신을 세계에 보여준다 해서 뭐 광화문이 뭐 아주 좌우로 아주 떠들썩한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홍익 정신으로 하나로 이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때 되면 좀 갈등이 안 누그러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그러지고 나면 그 서로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6대륙에서 글로벌 시민들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링컨 메모리얼 파크라든지 이 영국의 이 트리팔카 광장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에서 이 우리 제외 동포들이 참여를 하고 또 외국인도 함께 참여해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벤트를 지금 전 세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참여 인정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찍으시면 서명운동을 하고 있죠. 앞으로 뭐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이하에 만약에 정부가 구성되면 모든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어떤 시장 뭐 모든 분들이 다 서명해서 이 코리안 드림 통일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민 서명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단지 그냥 누구인데 돈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 모금 프로그램을 통일운동 기금과 더불어서 이런 큰 이벤트에 함께 할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기금을 모으는 십시일반 우리가 자주 썼지 않습니까? 작지만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후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자세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정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천만 캠페인의 성공에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의 모든 이벤트 행사들이 다 이제 코리안 비전을 중심으로 코리안 드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실현하는
그러한 원년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앙위원 가운데에서 장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래도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 정말 가치로운 삶을 내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느 날 깊은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퇴직을 하고 나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AKU를 만나가지고 통일이라고 하는 이걸 듣고 자기가 가슴이 너무너무 막 설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남아진 생명 동안 우물쭈물 살 것이 아니라 뭔가 가치로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할아버지는 뭘 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에 그래도 내가 그 시대에 작지만 나는 통일운동을 했다. 라고 하는 그걸 마지막 자기의 장례식장에서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시일반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그것이 소리가 함성이 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리안 드림을 중심 삼은 이 운동이 정말 통일의 마지막 쉴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기립박수를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아, 네. 여기 강사님 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저걸 떼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그 찍어놨어요. 다 찍어놨어요. 이거 났으니까.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잖아요. 자, 제가 해볼게요.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남열 회장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연까지 들을 줄 몰랐어요. 항상 진짜 막 가시거든요. 감사의 박수 한번. 죄송합니다. 언제 나오세요? 언제 나오죠? 네. 바쁜 양반이 여기까지 우리 나라가 상자가 살짝 가지고 오겠네. 최진태 원장님의 코리안 드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강의를 통일부에서도 인정한 우리 코리안 드림의 교육 원장님이신 최진태 원장님 강의 감사하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1919년 3.1운동 때 2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교통도 안 좋았잖아요. 200만 명이 모였는데 저희가 3월 1일 날 전국에서 또 행사를 합니다. 3.1절 행사를 하는데요. 각 17개 시군구에서 하고요. 또 국회의사당에서도 하죠. 네. 이렇게 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광주에서도 지금 저희가 대강당을 빌려놨는데요. 150석이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이 지금 150명을 어떻게 오시라고 할까를 같이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도와주실 거죠? 네. 3월 1일 날 11시에 저기 평화방송 5층 대강당에서 하고요. 그거 1시간 행사를 끝나고 나서 우리 회장님 우리 사모님이 운영하는 거기 초원 칡냉면에서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점심 식사가 아주 좋게 준비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항상 오셔가지고 150석을 꽉 채워주시고 또 식사하고 우리 3.1운동 예전에 3.1운동 200만 명 열악한 상황에서 모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50명을 함께 모여서 3.1운동 제2의 3.1운동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강연을 누가 와요? 우리 최진태전이 한번 오셔가지고 딱 해주면 좋은데. 전국적인 행사. 전국적인 그다지 전부 다 랜덤으로 해야 돼요. 3.1절 행사는 중앙에서는 그 국회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국민의힘 민주당 같이 여야의 의원들도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큰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공시 다 가지고 어렵겠어. 강사도 못 오시고. 그러면 지역별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여기에서 소감으로 양순옥 전 의원님이시고 또 고모님이 한 말씀 앞에 나가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시면 좋다. 아이고. 야, 앞에 서가지고 여기 앞에. 네네.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강의 듣고 감상. 강의 듣고 이런 그 감동적인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서인택 회장님한테도 한번 오피니언 리더. 거기에서 한번 강의를 들었었죠. 그때도 사실은 제가 이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을 디뎌보지 않았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참석을 해봐야겠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또 색다른 강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그 3.1운동이랄지 모든 그런 것에 또 발맞춰서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코리안 드림이 해야 할 그런 어떤 의미를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색다른 것을 깨우쳤고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누가 뭐라고 물어봐도 통일을 위해서 한다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우리 함께 하셔서 다 같이 우리 그 대표님들한테도 힘을 실어드리고 우리도 함께해서 나라를 위한 마음을 표현도 해보고 또 우리가 좋은 일에 참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원전역에부터 와가지고 여기 청소도 해주시고 제 대신에 아침에도 다 준비해 주신 우리 정미용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자주 오실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후원해 주신대요. 한 말씀 오늘 강의를 듣고 한 말씀.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광주 도착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봉사를 좀 한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정미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또 우리 정 회장님도 계시고요. 우리 또 정순영 또 사무총장님도 계신데 나이가 제일 어릴까요? 네. 제일 어린 홍익인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이제 저도 그런 조상이라든지 이렇게 선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고요. 오늘 묵념하는 시간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너무 뜻깊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후원도 열심히 하고요. 예, 우리 선배님들 잘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승희 그 공동 대표님으로 수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축사를 해주셨는데 오셔갖고 한 말씀 여기 거기 좋은 말 하셔서 다음에 할게요. 그러실까?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방송 위치를 아. 분들도 모르신 분이 그러면 회장님이 근데 이렇게 바쁘신 때도 또 춥고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감사를 올리며 시간 나신 분들은 잠깐 여기서 차도 한잔 하시고 또 대포 한잔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우리 서봉환 우리 교수님 또 이렇게 빗자루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림을 희생해 주신 분이 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큰 단체를 맺으면서 또 오늘 우리 우리에게 감사하고 하여튼 시간 나신 대로 좀 참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진지 껐어.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의 박수.